평생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가 5,000원짜리 찌개 한 그릇으로 금이 갔다는 분들의 이야기. 늘 먼저 계산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늘 이래야 하지? 라고 자문하게 되는 순간들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그러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밥값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계산대 앞에서 누가 카드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는 관계의 온도 같은 것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밥값 뒤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본심,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작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밥값 문제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균형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어서 주고받는 것의 균형이 맞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2022년 한 사회심리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관계에서 일방적 베풀미 지속될 경우 베푸는 사람은 평균 18개월 이내에 관계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문제는 받는 쪽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괜찮아, 내가 낼게. 이 한마디가 처음엔 배려였다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나중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밥값을 내는 것 자체보다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관계의 균열을 감지합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서운했어요. 밥값은 결국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입니다. 그 작은 순간에 상대의 진심이 관계의 온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사례를 통해 밥값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용산구에 사시는 김영숙 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40년 지기 동창 모임에서 늘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5명이 모여 점심을 먹는 자리. 계산대 앞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마다 영숙 씨가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형편이 좀 나은 편이니까 친구들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다들 자식들 키우느라 힘들던 시절이었고 나는 남편 사업이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더 이상 누구도 지갑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숙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들은 후식까지 주문해 놓곤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들 음식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계산할 사람이 왔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40년 우정이 아깝고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었으니까요. 결정타는 작년 가을 한 친구의 환갑 모임에서 터졌습니다. 야, 영숙이가 내면 되지 뭐. 영숙이는 남편도 사업 잘하고 돈 많잖아. 맞아, 영숙이 오면 계산 걱정 없어서 좋아. 안 그래?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영숙 씨의 귓가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 된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이 단지 내가 돈을 내줬기 때문에 유지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모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고민 끝에 이번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 영숙 씨는 평소와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30초. 오늘은 영숙이가 안 내? 오늘은 각자 내는 거 어때?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고 각자 형편도 있을 텐데.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지금까지 내가 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 당연한 게 어딨어. 그냥 내가 형편이 되니까 해주는 거지. 그럼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우리 우정도 끝나는 거야. 침묵.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40년 우정의 정체를 알았어요. 제가 베푼 게 아니라 제가 이용당한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가장 쓰라렸어요. 결국 영숙 씨는 그 모임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후회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냥 참을 걸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씨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돈을 내든 안 내든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제 지갑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봤을 테고요. 이제는 알아요.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영숙 씨는 지금 새로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계산을 돌아가며 하고 고맙다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영숙 씨는 말합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평생 회계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숫자에 정확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죠. 그런 그에게 더치페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누군가는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야 하나요? 각자 먹은 만큼 내는 게 공정한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친구들과 식사할 때마다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형은 소주 2병에 삼겹살 2인분, 제육볶음 반, 그러니까 32,000원. 정형은 소주 1병에 삼겹살 1.5인분이니까 24,000원. 아니 철수야, 그냥 나눠서 내면 안 돼? 아니, 그럼 불공정하잖아요. 많이 먹은 사람이 덜 내고 적게 먹은 사람이 더 내는 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철수 씨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철수랑은 밥 먹기가 피곤해. 철수 씨는 그런 반응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억울한 사람 없이 공정하게 하자는 건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모임에 초대받는 횟수도 줄었죠. 작년 어느 날 철수 씨는 우연히 오랜 친구의 생일 모임이 있었다는 걸 SNS로 알게 됐습니다.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 거였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왜 저만 빼놓은 걸까? 철수 씨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환아, 나야. 지난주에 생일이었다며?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아, 그게. 철수야, 솔직히 말할까? 그래, 말해봐. 너랑 밥 먹으면 다들 좀 불편해해. 항상 계산기 두드리고 누가 뭘 먹었는지 따지고 생일날만큼은 그냥 편하게 먹고 싶었어. 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철수 씨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공정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왜 친구들은 자신을 멀리하는 걸까? 그러던 중 딸과의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정확함보다 편안함을 더 원할 때가 있어요. 편안함? 네. 친구랑 밥 먹는 건 감사 보고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 시간이 거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딸의 말을 듣고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공정함이 사실은 관계에서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숫자의 정확함에만 집중했지. 사람의 감정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3만 원,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중요했는데 저는 그걸 계산기로 망쳐버린 거죠. 철수 씨는 그 후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내가 낼게라고 먼저 말했죠. 철수야, 오늘 계산기는? 아, 그거. 이제 안 쓰려고. 내가 그동안 너무 깐깐했나 봐. 미안해. 그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야, 그럼 다음엔 내가 낼게. 오늘 고맙다. 철수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였다는 것을. 내가 2만 원 더 냈다고 손해가 아니라 친구와의 편안한 시간을 얻은 것이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오래 남는다는 말, 이제야 이해한다. 지금 철수 씨는 예전보다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산기 대신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에게는 35년을 함께한 절친 미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모든 걸 함께했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였죠. 미경이는 제 인생에서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했고 서로 의지했죠. 두 사람의 관계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베풀고 미경 씨가 나중에 갚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한데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모임은 좀 쉬려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후로 미경 씨와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경이와의 관계는 언제부턴가 일방통행이었어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미경이는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거죠. 제가 베푼 건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밥값 한 번 낸 건 은혜처럼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상 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작은 걸 주고 큰 걸 돌려받으려는 마음. 미경이는 밥값 몇만 원 낸 걸로 제 헌신을 상쇄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 씨는 지금 다른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은 예전처럼 35년의 역사는 없지만
더 건강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맞고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무엇보다 상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오래된 관계가 꼭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 잠시 5년을 함께 했어도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먼저 계산하다가 자신이 지갑이 되어버린 걸 깨달은 영숙 씨. 정확함에 집착하다가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쳤던 철수 씨. 그리고 일방적으로 베풀다가 결국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순자 씨. 이 3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밥값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존중, 배려, 감사, 그리고 관계의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밥값을 낼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정확함에만 집착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함께한 시간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 작은 것만 기억하고 받은 큰 것은 잊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셨나요? 나도 혹시 저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나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저녁 누군가와 밥을 드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계산할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상대가 베풀 때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베풀 때 나는 그것을 은혜처럼 기억하며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는 오래된 시간보다 작은 태도에서 무너집니다. 40년 우정도 한순간의 당연함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만남도 진심 어린 고맙다 한마디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밥값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5,000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관계의 진짜 가치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값을 낼 때는 기꺼이 받을 때는 감사히,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